반갑습니다. 국내의 고려인 사회 형성과 발전 2차 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차 시 강의의 주제는 우즈베키스탄 고려인 사회의 변화와 대응입니다. 우즈베크인 중심의 민족주의가 강해지면서 기존의 거주국의 각 부문에서 활동하던 고려인 엘리트들이 성진의 불이익을 당하고 물러나는 경우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우즈베키스탄 전체 인구의 90% 정도를 차지하는 우즈벡인들이 민족주의를 추진하면서 자연스럽게 소수민족들은 차별을 받게 되었습니다. 기본적으로 민족주의 정책의 핵심이 되는 것은 우즈베크를 국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소비에트 연방 당시의 국어는 러시아였습니다. 90%에 해당되는 우즈벡인들도 상당 부분 러시아어를 잘 구사하였습니다. 그렇지만 독립국가 우즈베키스탄이 탄생하면서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헌법상에 우즈베크를 국으로 명시했습니다. 더 이상 러시아어는 우즈베키스탄 사회 공식적인 부분에서 사용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학교에서, 직장에서 러시아어는 공식적으로 사용되지를 못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면 소수민족들과 고려인들은 당연히 우즈베크를 배워야 됩니다. 마치 소비에트 연방 시절에 러시아어를 당연히 배워야 했던 것처럼 우즈베크를 배워야 됩니다. 그렇지만 소수민족들과 고려인은 우즈베크를 적극적으로 배우지를 않았습니다. 우즈베크를 배우지 못하면, 구사하지 못하면 사회적으로 불이익을 당합니다. 왜 배우지 않았을까요? 우즈베크를 알게 되면 사실은 큰 문제 없이 자신의 기존의 위치를 지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수의 고려인 엘리트들이 우즈베크를 배우지 않습니다. 물론 우즈벡인들과 같이 공존했기 때문에 우즈베크를 이해하고 말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문서상에 우즈베크를 작성해야 되고 하는 부분들은 사실 별도의 공부가 필요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는 고려인이 대다수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두 가지 문제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대다수의 우즈벡인들이 러시아어를 구사했습니다. 수도 타시켄트에 거주하는 우즈벡인들은 거의 절대 다수가 러시아어를 구사했습니다. 물론 지방에 내려가면 젊은 세대들은 러시아어를 잘 구사하지를 못했습니다. 살아가면서 러시아어를 구사해도 아직 불편함이 없다. 이것이 고려인들이 우즈베크를 배우지 않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는 우즈베크를 잘 구사한다 하더라도 사실상 자신에게 돌아오는 큰 이익이 없다는 것입니다. 소비에트 연방 시절에는 러시아어를 러시아인처럼 구사하면 공산당에 가입도 될 수가 있고 개인적인 출세가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1991년 독립하고 난 이후에 우즈베키스탄의 경제 상황이 아주 낙후되어 있었기 때문에 굳이 내가 우즈베크를 한다 하더라도 우즈벡 정부로부터, 사회로부터 돌아오는 이익이 그렇게 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고학력 전문직 종사자가 다수였던 고려인은 체제전환 이후 경제적으로 가장 불이익을 받은 소수민족이 되었습니다. 우즈베키스탄 고려인 역시 1937년도에 강제이주를 당한 1세대는 집단 농장을 통해서 성공적인 정착을 시도하였고 2세대는 무상교육의 혜택을 받아서 고학력 대학교 석사, 박사까지 마치게 됩니다. 그리고 의사, 변호사, 교수, 연구자, 기술자 이러한
전문직 종사자가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우즈베키스탄 고려인 역시 고학력 전문직 종사자들이 많았는데 이것이 자본주의 체제로 전환되면서 큰 불이익으로 돌아옵니다. 무상교육과 무상의료가 무너지게 되면서 교사, 교수, 연구자, 의사에 종사했던 고려인들이 경제 생활에 큰 어려움이 돌아옵니다. 급여가 다른 직업들보다 훨씬 더 적기 때문입니다. 자, 전문직 종사자인데 자본주의 체제로 바뀌면서 급여가 상당히 떨어졌다. 이런 상황에서 이 사람들은 어떻게 대책을 마련하겠습니까? 결국은 지금 가지고 있는 직장, 직업을 바꾸든지 아니면 그 직장과 직업을 그대로 두고 다른 일을 찾아야 됩니다. 월급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월급을 받더라도 그렇게 많지 않은 그런 월급을 받은 선생님들은 학교에서 교육과 또 학생 관리를 소홀히 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충 학교에서 수업하고 빨리 가서 시장에서 장사를 하든지 다른 일들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먹고 살 수가 있습니다. 소비에트 연방 시절의 교사, 선생님의 위상, 그리고 독립 이후의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교사의 위상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교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연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사는 더 상태가 심했습니다. 의사야말로 정말 숙련된 전문가인데 실제로 그만큼의 경제적 수입을 받지를 못했습니다. 오전에 병원에 출근해서 환자를 보고 점심 먹고 오후에 퇴근을 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두 번째 일을 합니다. 의사 중에서도 퇴근 이후에 택시 영업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시장에서 옷을 파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먹고 살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고려인 사회는 우즈베키스탄에서 희망적인 미래를 찾지 못하게 되어갑니다. 그런데 우즈베키스탄 고려인 사회에 새로운 희망이 나타납니다. 그것이 바로 한국 기업의 진출입니다. 우즈베키스탄 까리모프 초대 대통령은 독립 이후 자국을 공업국가로 만들기 위해 해외 투자를 받으려고 시도를 합니다. 한국의 주요 대기업들은 1991년 초에 세계 경영을 표방하면서 해외로 진출하려고 시도를 하였습니다. 한국의 대우자동차가 우즈베키스탄 정부를 통해서 우즈베키스탄의 자동차 공장을 건설하기로 합의를 합니다. 우즈베키스탄의 공업화 정책과 대우자동차의 세계 경영이 맞물려서 우즈베키스탄의 자동차 공장이 설립이 되는 것입니다. 이 사건 이후에도 대우전자, 가불방적, 삼성물산 등의 한국 대기업이 우즈베키스탄에 적극적으로 투자하면서 양국의 경제 교류가 활발하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중앙아시아 5개국 가운데 우즈베키스탄이 가장 한국과의 경제 교류가 활발했던 국가입니다. 1990년대 초에 과거 소비에트 연방 공화국들 다 계산하더라도 러시아보다 우즈베키스탄이 훨씬 더 한국에 투자를 더 많이 받았고 경제 교류가 더 활성화되어 있었습니다. 자, 한국 기업이 우즈베키스탄이라는 국가에 투자를 하고 진출하게 되면 고려인 사회는 어떤 영향을 받을까요? 한국 기업이 우즈베키스탄에 진출하는 데 있어서 고려인의 존재가 큰 역할을 합니다. 가장 큰 걸림돌이 러시아어입니다. 그리고 그 지역의
문화입니다. 한국 기업이 우즈베키스탄 뿐만 아니라 카자흐스탄, 러시아 이러한 과거 소비에트 연방공화국에 진출할 때 이러한 언어적인 문제, 문화적인 차이를 극복할 수 있게 도와준 사람들이 바로 고려인입니다. 고려인 엘리트들이 한국 기업이 우즈베키스탄에 진출하는데 많은 도움을 제공하였습니다. 이것이 가능한 것은 결국 무엇입니까? 고려인 스스로가 고학력 전문직에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우즈벡에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 허가를 받아야 되고 서류를 만들어야 되고 이러한 것들 곳곳에 고려인 전문직들이 포진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한국 기업들이 성공적으로 진출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반면에 고려인 엘리트들은 한국 기업에 취업을 하고 활동하면서 자본주의 시장 경제를 배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정말 엄청난 기회입니다. 한국 기업이 진출하고 그 기업에 취업을 하고 이 한국 기업이 어떻게 사업을 하는지 직접 배울 수가 있습니다. 우즈베키스탄에서 한국 기업이 생산한 전자제품, 자동차가 선풍적인 인기를 끌면서 고려인 사회는 한국에 대한 인식을 다르게 가지게 되었다. 그리고 우즈베키스탄에 살고 있는 다른 민족들도 고려인 사회를 높게 보게 됩니다. 당신과 같은 민족인 한국 사람이 와서 우리 우즈베키스탄에 공장을 짓고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근데 그 제품이 너무 우수하다. 사실 고려인 사회도 무언가 자부심을 가졌을 겁니다. 우즈벡 민족주의와 경제 악화로 고려인 사회가 침체되어 가는 과정에서 한국 기업들의 진출은 고려인 사회가 긍정적인 변화를 가질 수 있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한국 기업에서 취업하고 활동했던 고려인 엘리트들은 나중에 자신의 기업을 창업하고 그 기업을 성공적으로 이끄는 경우도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우즈베키스탄에 거주하는 많은 고려인은 한국 기업의 혜택을 다 받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즈베키스탄 고려인이 첫 번째로 제이주를 시도한 곳이 바로 러시아의 연해주입니다. 우즈벡 민족주의와 체제전환 과정에서 우즈베키스탄에 살아가는 것을 부정적으로 인식한 일부 고려인은 실질적인 자신의 고향인 러시아 연해주로 제이주를 시도했습니다. 더 이상 우즈베키스탄에 산다는 것은 희망이 없다라고 판단한 일부 고려인은 자기 부모, 실질적인 고향인 러시아 연해주로 가려고 시도를 했습니다. 그러나 러시아 역시 전환기 침체를 심하게 겪고 있었기 때문에 연해주로 제이주한 고려인이 정착하는 데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2000년 이후에 고유가를 통해서 러시아가 경제 성장을 하기 이전의 상황이기 때문에 러시아 연해주로 제이주한 고려인들은 다시 돌아오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실제로 연해주의 제이주 및 정착은 크게 성공하지를 못했습니다. 고려인은 러시아어가 제일 언어이고 러시아를 잘 알기 때문에 제이주의 첫 번째 국가로 러시아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2000년 이전 러시아로 이주해서 계속해서 러시아에 정착했던 고려인들은 2000년 이후에 러시아가 경제적으로 성장하면서 그 혜택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기다리지 못한 고려인들 대다수는 다시 우즈베키스탄으로 돌아왔습니다. 전체적으로 우즈베키스탄 고려인은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우즈벡 민족주의가 계속 강화되고 있었고 차별이 일어났고 그리고 우즈베키스탄 자체의 경제 상황도 그렇게 좋지 못했습니다. 물론 한국 기업이 들어와서 뭔가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기는 했습니다만 이것만으로 고려인이 우즈베키스탄에 계속해서 살아야 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 연해주로 제휴주까지 시도했지만 큰 성과는 없었습니다. 중앙아시아 5개국 가운데에서 우즈베키스탄 고려인 고학력 전문직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우즈베키스탄의 상황이 자신에게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았고 기회가 되면 우즈베키스탄을 떠나려고 하는 시도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